반갑습니다. 은세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같이 준비하는 Get Ready With Me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수 있는 30만 원으로 아파트 살기 비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예민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 사람 사는 거 똑같다고 좋은 거 싸게 사면 좋고 좋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있는 거 싸게 하면 좋잖아요. 일단 파넬 패드로 얼굴을 조금 닦아줄게요. 살짝의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빨래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원룸살이, 심지어 쉐어하우스까지 살아본 제가 빨래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이런 호사를 내가 누려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감격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집 연대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단풍아가씨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그 단풍아가씨 시절에 살던 집이 32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저는 그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우리 집이 넓은지. 이제 와서 보니까 30평대 꿈의 평수야. 20살 3월까지인가 살다가 이제 저희 집이 갑자기 풍비박산이 나면서 엄마랑 저랑 동생이 셋이 원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살았지만 한 집에 산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원룸에 살았다. 이건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은 되게 불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막 그렇게 불편한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집도 따뜻하고 물도 잘 나오고 밥 해먹는데 불편한 거 없고 저는 괜찮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조금 더 큰 1층 연마 가게, 이제 2층이 원룸, 3층이 조만한 다락방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2층에서 이렇게 좀 꾸역꾸역 살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토리든 세럼 바르면서 또 마저 얘기를 할게요. 편입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바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토익 대란이었는데 토익 학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광주광역시로 저 혼자 이사를 하게 됩니다. 7년 전쯤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100에 아마 34에 관리비 따로? 인터넷 포함. 아무튼 그렇게 해서 34만 원에 한 약 7개월 정도 계약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제가 한 7개월만 살 줄 알았어요. 편입에 제가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돈 버는데 굉장히 매진을 하게 되었어요. 근무지 이전을 하면서 집을 새로 구했죠. 제 기억에 500에 30? 봐보세요. 20살부터 22살까지 집을 3번을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하는데 아주 도가 텄겠죠? 계기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호주 워홀을 떠나게 됩니다. 워홀에서는 어때요? 월세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 외노자의 신분으로는 혼자 사는 집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럭셔리 외노자들은 그 쉐어하우스에서 방 하나를 자기가 통으로 쓰는데 저는 또 럭셔리?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랑 이렇게 위아래로 세컨룸에 들어가요. 마스터룸에서는 커플분들이 사시고 그리고 거실 쉐어가 또 있었어요. 집주인들이 거실에 살았거든요. 방 2개짜리 집에 총 6명이 삽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들 잘 규칙을 지켜주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았다. 가격은 싸지 않았어. 그 주에 아마 150불이었으니까 2주에 300불. 68에 48만 원을 주고 6명이서 한 집에 산 거예요. 요거 바를게요. 겁나 비싸죠? 근데 나는 그래도 좀 그나마 싸게 산 거였어. 그렇게 살다가 귀국을 해서 제가 먼저 이 경기도권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동생이랑 같이 살 계획으로 4평, 5평 정도 되는 원룸 500에 45 관리비 빼고 그래서 관리비 10만 원까지 하면 거의 한 55만 원 돈을 주고 이제 월세 계약을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온팡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이 집에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한 달에 55만 원이라는 돈을 내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제 남자친구도 저랑 같이 한국에 귀국을 한 상태였고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오빠 그러면 월세 좀 같이 쉐어해주지 않을래? 이래서 4평짜리 집에 둘이 살기 시작합니다. 다들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렇게 살아지던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유튜브 촬영은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사람 둘이 누우면 그냥 끝나거든요? 립밤. 아무튼 오랜만에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뭐 아파트에 산다고 특별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핍이 되게 있다가 갑자기 이 욕구가 딱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너무 행복해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파트에 그렇게 들어갔어? 돈 그렇게 많이 벌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 꿀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내가 돈이 조금 없더라도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법. 자가는 아니겠죠? 이제 월세와 전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전세 이 새끼 진짜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 맨날 보거든요. 호갱노노?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사 오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 이사 왔다. 나도 이사 갈 때 이 정도에서만 참고만 해야지 이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황마다, 집마다, 부동산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시 또 레이저를 시작했어요. 레이저를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 트러블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원래는 이 위에 그냥 신경 안 쓰고 화장을 막 덮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막 그렇게 하면은 딱지지고 흉지고 잘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부터 제가 좀 패치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엄청 크게 봉분 막 거의 백두산 폭발 직전으로 여드름이 났었거든요. 캐치미 패치 이거를 붙여줄 거예요. 메이크업 전에 붙여주기 좋게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여드름 짰을 때나 여드름이 폭발 직전일 때 붙여주면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제품이에요. 이 귀여운 스티커도 있어요. 얘가 진짜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필름 붙일 때 딱 붙이고 1제 띄고 2제 띄면 쉽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1번, 2번 이렇게 쓰여 있어요. 1번을 먼저 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요. 살짝 밀착이 잘 되도록. 2번을 떼면 완전 티 안 나죠. 어디에 붙였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원래 패치의 중요성을 진짜 잘 몰랐어요. 제 남자친구가 면도를 하고 나면 꼭 여드름이 턱에 겁나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몇 번 붙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다음날 여드름이 쏙 들어간 거예요. 남녀 상관없이 여드름 그냥 조금 있으신 분들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여드름 발광의 날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나는 여드름은 약간 가짜 여드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짜도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캐치미 패치 수딩으로 먼저 진정을 때려주신 다음날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티 안 나게 붙여주시고 메이크업 하시면 아주 짱! 헤라 쿠션 쓸게요. 저는 이 집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버팀목 전세 대출이 되는 집은 다 안전한 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니까 이 얘기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3억짜리 집에 70% 정도가 대출이 나오고 맥시멈 2억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3억짜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딱 2억까지만 나오고 나머지 1억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개이득이냐? 2억 7천짜리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억이 나오고 나는 7천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제가 근데 원래 이 아파트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빌라를 사실 봤었어요. 제가 진짜 안 들어가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이 사기꾼이라는 건 아닙니다. 변별력 있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 집이 가면 안 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집이었어요. 일단 신축 빌라죠. 그리고 두 번째, 상가에 공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월세는 거의 계약이 많이 돼서 월세는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은데 그 평수가 조금 있는 집들은 계약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집 한 30개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중에 한 5개 정도만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을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그 건물 아래 1층에 있는 부동산 딱 하나야. 전세 사기를 치는 건물들 통계를 뽑았을 때 오피스텔 1층에 부동산 하나 있는데 그 하나에서만 계약 진행을 하고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 못 온다고 대리로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일단 피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을 해봤는데 그 큰 집의 주인이 한 명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각 잡고 사기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평수는 포기하더라도 이 나머지 것들을 한번 챙겨보자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사는데요. 여러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작년부터 지금 부동산이 계속 꺾이기 시작하면서 사실 여기 집도 월세로 한번 계약이 됐다가 계약을 취소하셨대요. 그래서 이 집이 공실로 한 3개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만나기 전에 제가 다른 집을 몇 군데 만나봤는데 시세보다 6천만 원 저렴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 부동산 이모님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6천만 원 더 저렴한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 제가 볼 수 없을까요? 이랬더니 안돼 그 집 보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대출이 80% 껴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플레이 컬러 아이즈 카리스마 웜탑. 솔직히 약간 무리수를 던졌어요. 그 계약 조건에 있어서. 이런 조건 달면 절대 집 이사 못할 거라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뭐 안 되면 말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때가 부동산 너무 불황이어서 이 부동산 사장님도 마음이 조급하셨고 집주인분들도 너무 조급한 거예요. 첫 번째 계약 조건에 뭘 했냐면 계약 실행이 안 될 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해주기로 한다. 만약에라는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저는 그럼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것도 오케이. 완전 진상 고객이죠? 아니 근데 내가 돈을 얼마를 주는데 무조건 해야죠. 이거 안 해준다고 하면은 솔직히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좀 진상 고객일 수 있지만 지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약을 뭐라고 걸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다면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전부 증명서상 일체의 권리 설정 행위를 않기로 한다. 두 번째, 계약금은 계약 시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이 난 경우 나머지 반절 계약금을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기로 한다라고 써있고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안 나올 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임차인은 대출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는 지하급한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집 계약을 하자마자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계약했다고 해서 계약서 딱 주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자마자 바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특약을 요란 법석하게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러 갔습니다.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시면 진짜 블로그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후기를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전세 보증 보험까지 싹 다 가입을 하고 이 집으로 이제 왔습니다. 뭐 별거 없나요? 사실 진짜 별거 없죠?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정이 조금 더 복잡했던 걸로 알아요. 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도 되는 걸로는 아는데 매출이 너무 높으면 또 안 돼요. 그런 금액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어플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 호갱노노는 며칠 뒤에 올라와요. 그 집값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들어가면 바로바로 올라와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이 동네 집값을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집은 정말 발품이에요. 이거 내가 전세에 살지만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하자가 있거나 불편한 게 있거나 이제 집주인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집주인분들도 조금 여러 번 만나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중기청도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버팀목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4년을 여기에 같은 계약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큰 금액 대출이나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게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그래도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완전 리얼 어른이다.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말하기 불편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특약 같은 것도 다 걸고 당연히 말하기 불편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젊고 막 어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얼굴에 언짢은 그 기색을 막 내비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전 안 할게요. 집 다른 데로 할게요. 해주시는 분 찾을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쫄 거 없어. 우리는 서로 다 상부상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쫄지 마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저도 하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 갭 투자를 많이 하는 소단지 아파트 있죠. 아마 실거주자가 많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쌀 거예요. 실소유자가 실거주를 많이 하는 아파트를 들어오셔야지 이 전세 사기를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조심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부동산 이모가 지금 계속 여기 아파트 앞에서 계속 부동산 하고 계세요. 그냥 까딱하면 이제 찾아가는 거지. 하지마! 그래요. 저 진상이에요.
그래도 저 집주인분이 저한테 막 계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저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솔직히 조금 힘들게 보냈어요. 뭐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런 순간도 다 언젠가는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금전적인 게 약간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역시 돈이 최고야.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아니 분명히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남자친구 또 배고프다고 밖에서 간짬뽕을 드시고 계시네요. 전세를 살게 되면서 원룸 월세 살 때보다 한 달에 지출 비용이 적어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0만 원 정도로 이제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살고 있어요. 그때는 방도 없었는데 지금은 방도 있는데 그래서 나라가 저를 도와주는 이런 뭔가 혜택들을 잘 사용을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아무튼 고맙다. 블러셔 해볼게요. 눈 온다. 눈 오는 날에는 귀여운 블러셔. 글린트 하이라이터 쓸게요. 이렇게 해도 패치가 안 떨어져요. 완전 잘 붙어있죠. 티도 안 나. 여기 여드름 빨갛게 올라왔었는데 티도 안 나네요. 립을 발라볼 건데 이거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요거 한번 발라보려고요. 릴리바이레드 3호 야무진 애플망고 인척. 이게 약간 주황빛이 살짝 많이 돌아요.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바르려고 샀는데 발림감도 부드럽고 괜찮은 듯? 괜찮다. 그리고 애교살은 펄감을 좀 많이 주는 거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원래 평소에. 근데 오늘은 이거 글린트 하이라이터로만 조금 더 밝혀주고 큰 글리터는 안 할게요. 가운데 위주로 해가지고 살짝 앞으로 언더카라만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 어쨌든 오늘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사하실 때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안녕!